말기 암 환자가 이제 하영조 옛날에 돌아가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찾아갔을 때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병실 한 목사님이 한 박사님과 같이 찾아가셨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생각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한 목사님이 그분 배에 그냥 손을 얹고 뭐 다른 기도 뭐 낫게 해달라 이런 말이 다 퍼졌는데 어떤 기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거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고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뭐 천국 가셨고 하영준 목사님도 그 뒤에 또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그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롬을 만들어 주셔서 참 좋았던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롬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 제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만남들, 병이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이 구원되고 또 너무 말기에 이제 암에 만났던 그런 분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또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런 일일이 지나갔던 것들 이렇게 하나님 행하셨던 것들 생각하면 어제 시편 77편 읽는데 그 말씀 나왔거든요. 현실에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이전에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우리에게도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이롬 때문에 감사한 거 한 몇 가지 이상씩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먼저 감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프리맥 폴리코사놀 공부하겠습니다. 심혈관계 우리 이롬의 자랑 한번 줘보세요. 그거 프리맥 전단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품 중에 제가 다 좋아하는데 이 프리맥은 제가 이롬 시작한 지 1년인가 조금 됐을 때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 프리맥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좋아진 사례가 너무, 저가 수족냉증에 난소에 혹이 있었는데 프리맥을요 열심히 먹었더니 난소 혹이 없어졌더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5cm짜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맥을 너무나도 이렇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프리맥, 맥을 프리하게 해준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가져가세요. 좀 이따가 이게 저한테 주셨던 분. 자, 심혈관계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뭡니까? 암이죠. 2위가 뇌혈관, 3위가 심혈관, 4위가 당뇨, 합병증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1위가 암인데 있잖아요. 2위하고 3위하고 더하면 1위보다 더 많아요. 2, 3위가 딱 더해지면. 그게 뭐예요? 두 개 합치면 되잖아. 뇌,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심혈관 이러면 여러분, 뇌혈관의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뇌혈관 질환에 중풍, 뇌졸중이 중풍이죠, 그렇죠? 중풍, 또 치매, 또 중풍, 치매, 또 그거밖에 없어요. 뇌출혈, 뇌일혈, 뇌경색, 그렇죠? 많죠? 그 다음에 또 심장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심근경색. 자, 말의 뜻을 잘 생각해보세요. 심근경색. 심장, 심자에 근은 무슨 근자예요? 근육, 그쵸? 경색.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그쵸? 심장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뭐가 왔어요? 심장에 마비가 왔어요. 자, 그러면 심장에 근육이 마비가 오면 죽으면, 그냥 평소에는 마비가 안 와서 우리가 살고 있네, 지금. 그쵸? 그 마비가 안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심장의 근육이 지도 스스로 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신비한 일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심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심장 뭐 잘 이게 근육을 계속 이렇게 밀고 있어요? 이쪽에 팔에도 근육이 있고, 다리에도 근육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심장의 근육만 움직이고 있네. 근육이 뛰고 있네. 그런 것에, 이거 신기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세요. 한번. 심장 근육이 어떻게 치안을 와서 뛰고 있지? 심장 근육이 어떻게 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만드실 때 있잖아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이 동방결절이 정기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심장에. 팍 이러니까 심장이 근육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이러면서 평생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뛰다가 심장 근육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 뛰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뛰다가 멈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방결절의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럼 이 동방결절은 뭔데 지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심장의 근육에 충격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가? 그래서 왜 피가 쫙 갔다가 팍 나가고, 피가 쫙 갔다가 팍 나가고,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 그쵸? 좌심방, 좌심실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 우리 이제 이선주 우리 매니저님, 우리 같은 교회니까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40대에 아주 젊은 집사님이 축구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응급실 옮겼는데, 옮기고 난 다음에도 4번의 심장마비, 그러니까 하드택이죠. 그게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막 이제 막 뭐 하는 거예요? 심장 해가지고 막 쇼크 전기 충격 주고 막 이거 해가지고 딱 돌리면 또 멈추는 거야. 또 빡 돌리면 또 멈추고 4번이나 그런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에 병원에서 한 번 더 오면 이제 우리는 못한다, 손 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온 교회 성도가 기도하고 막 진짜 공동체의 저는 사랑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때가 딱 우리가 딱 땡스기빙 지금 그거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매일 문자가 왔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해주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 상황 보고를 누가 했냐? 그 상황 보고를 사진까지 오더라고, 나중에는. 근데 그 상황 보고를 누가 했냐? 그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땡스기빙 할리데이 때 자기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계획을 딱 잡아놨는데, 딱 우리 교회 성도가 들어오자 이 사람 여행을 취소하고 그 병원에 자기 차일이도 아닌데 그 병원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보고를 해준 거예요. 교회 지도자, 교육자들, 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구역장님은 아예 가서 날밤을 새는 거야, 매일. 그분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제가 참 눈물 나더라고, 진짜. 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다. 사실 멀리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형제보다도 가까이 있는, 성경에 나오죠, 잠언에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고. 진짜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성가대, 또 그 소속이 성가대 사람 또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가면서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우리 어저께 우리 교회 김한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언제 울었나 생각하니까 그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우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희도 기도하고 막 했는데, 딱 4번 오고 난 다음에 5번째 안 오고 있잖아요. 산소호흡 마스크도 며칠 전에 떼고 자가호흡을 시작하고 그렇게 되신.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더라고. 의사가 켰죠. 네. 의사가 그 얘기 했더니, 이 사람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주변에 있는 어떤 혈관도 막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장 질환 했을 때에 뭐 있어요? 심장 질환 대표적인, 아까 심근경색 했지만,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주로 어떤 게 있어요? 동맥경화도 있고, 그죠? 동맥에 뭐가 꽉 막혀갖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부정맥, 그죠? 또 뭐 있어요? 협심증. 50% 막히면 오고, 80% 막히면 오고, 그냥, 응? 이게 오잖아요. 이건 혈관이 전부 막혀서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이게 오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막힌 게 없대. 근데 왜 왔을까? 그래갖고, 응? 가족력도 있잖아요. 가족력도, 이게 잘 쌓이는 가족력이라니까? 이런 가족력이 와서 이렇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가끔씩 이런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가끔씩 이런 때가 있더라 이러고 만다는 거야. 이런 일이 없는데 꼭 이런 사람이 간혹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근데 뭐 100% 그야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90%는 저는 알 것 같아. 식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했죠. 이 동방결절은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율신경계. 자율신경이 그럼 뭐죠? 신경계, 자율신경. 신경은 우리가 뇌에서부터 뭐가 가서, 전파가 가가지고 소식이 가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올려야지 하고 탁 올리는 거는 자율신경이에요, 타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이 내가 스스로 손을 올려야지. 내가 올려야지. 생각도 안 하는데 지 맘대로 손이 올라가는 게 이건 뭐예요? 병이잖아, 병. 그죠? 근데 내가 올려야지 올라가고 내가 걸어야지 할 때 걷는 이거는 자율신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되잖아. 근데 자율신경은 뭐냐면 내가 밥을 먹었어요. 소화를 시켜라. 밥이 내려갔으니까 이런다고 지가 시킵니까? 소화시키지 말고 멈춰라 한다고 위장이 멈춰요? 아니죠. 그게 바로 자율신경인 거예요. 지 알아서 일하는 거. 알아서 수분을 흡수해라. 하지 않아도 지 알아서 대장에서 수분을 주기하면서 흡수하고, 뭐 변을 만들어라. 지 안에서 만들고, 영양을 간에다 갖다 줘라. 비장에다 갖다 줘라. 뭐 전부 다 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편하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자율신경 때문에 우리 몸이 돌아가거든요. 진짜로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소화도 되고 심장도 알아서 뛰어주고 자는 동안에 있잖아요.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신경이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감샘하고 부교감샘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낮에 활동하고 얘는 밤에 활동하거든요. 밤에 이 부교감신경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잠 잘 자는 게 보약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혈액을 청소하고 면역계를 올려주고 디톡스 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 근데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저녁을 계속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는데 뭐가 들어오고 혈액 깨끗하게 뭐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 신경계가 좀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부교감신경은 사람을 이렇게 뭐 안정을 취하게 하면서 디톡스 해주는 게, 그다음 면역계 일을 도와주는 게, 그래서 밤에 잠을 많이 못 자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밤낮 바꿔서 일하는 사람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죠. 수명이 단축됩니다. 몸 안에서 저런 일이 오늘 뭐 그랬다고 오늘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지. 그렇지만요. 점점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은 그 사람의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은요, 낮에 막, 사람들이, 교감신경을 이렇게 좋게 해서 막 낮에 활동하고 싶은데, 낮에 뭐 사람이 축 처져 있고 이러니까, 그걸 뭘로 깹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주로. 커피로 각성시켜서 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낮에는 막 움직이고 싶게, 밤에 잘 자면, 낮에, 요즘에 애들이 낮에 전부 다 특히 한국 애들, 낮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양문 병아리처럼 할렐레 하고 밤 되면 깨어나가지고 밤에 막 뭐 게임하고 이러니까 낮밤이 바뀌잖아요. 게임방에서 애들이 게임하다가 3일 딱 게임인데 심장마비 와서 죽었죠. 그거 왜 그래요? 딱 그거야. 3일 동안 안 자고 했더니 이 신경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자율신경계 문제가, 얘가 일을 안 하니까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뭐 게임병, 아니,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계가 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미네랄 단백질이 필요한데, 특히나 단백질은 요즘에 부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특히나 미국 식사는 단백질이 넘쳐나죠? 단백질, 지방이, 탄수화물.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미네랄이 부족해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달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갑다고 혈액순환제부터 생각하시죠. 혈액순환제부터 생각할 게 아니고 다리에 찌나는 건 다리 근육이 경직되는 거거든요. 근육이 경직이 잘 된다 하는 것은 무슨 근육도 경직이 될 수 있다? 심장 근육도 경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근육이 경직이 될 때 뭐부터 생각하냐?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칼슘, 마그네슘. 칼, CA, MG.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 칼슘, 칼카나마 알아치할 때 칼카나마.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일 때 이 칼카나 이걸 생각해야 돼. 칼카나마.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돼. 이게 부족하면요. 근육의 경직이 옵니다. 그래서 자다가 다리 지내리는 거, 혈액순환 안 되는 거는 2차고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할 때 뭐라고?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다리에 지가 잘 난다. 그 바다에서 그죠? 충분하게 운동을 안 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충분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에 지가 나서 죽을까봐. 그쵸? 근데 충분히 운동하고 났는데도 바다에 들어가 죽는 거는 뭐예요? 이거 부족.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지가 나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소린데. 안 그래요? 이걸 확률이 아주 매우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혈압이 있거나 혹은 심장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들한테 뭐를 먼저 신경 쓰시라고 하라고? 예.
미네랄부터 신경을 쓰면서 혈액순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근데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근육이 경직이 되고 이상하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혈관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 백발백중, 백발99중 뭐라고? 미네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네랄을 잘 보충해 놓는 것이 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혈, 근육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오늘 완전히 엄청나게 좋은 지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게 생명에 관련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손발에 찌 잘 나는 사람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손발이 지가 잘 난다. 손발이 지 잘 나는 거는 뭐 하면 주무르거나 용천 누르면은 금방 돌아오지만은 뭐 하면 심장에 지 자주 오는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어디에 지가 오면 제일 먼저 눌러야 되는 데가 어딜까요? 용천입니다. 제일 먼저 눌러야 될 때가 용천. 빨리 발 올려가 자기 용천 빨리 눌러보세요. 하여튼 내 용천뿐만 아니라 남도 내 주변 누구라도 지가 왔다. 뭐 손이나 발이나 어디든 오래 앉아서 엉덩이도 지워져 그렇죠? 지가 왔다. 그러면 반드시 뭐? 쥐 잡는 용천. 쥐 잡는 용천을 그냥 아파서 죽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 돼. 진짜로. 그거는 막 눌렀을 때 너무 아프다. 막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눌러줘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다 어딘지 부위는? 응. 네, 그거 한번 저기 눌러보세요. 완전히 세게. 완전히 세게. 예. 가운데. 진짜 아프죠? 예, 그렇게. 진짜 아프게. 진짜 여기 진짜 아프게. 정 가운데 아니네. 조금 앞이네. 조금 앞. 여기. 그러니까 안 아픈 거는 제가 세게 못한 게 그게 자꾸 누리고 저쪽 가니까. 자, 발이 있으면은 발에 여기 이게 용천. 항상 거기를 세게. 예. 그래서 지가 올 때는 근데 거기 그거는 부족한 게 있으신데 내 보니까 왜 없으시다고 그래. 아니 그거 내가 금방 세게 안 돼요. 보세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는 안 아프면 감각이. 근데 엄청 많이 안 아프고 좀 아픈 거는 또 괜찮아요. 그거는 그렇긴 한데 막 눌렀는데 너무 아파 죽겠다. 좀 어디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명이 몇 세 시대입니까? 요즘 수명이 이제 옛날에 2자리 시대에서 수명이 몇 세 시대로 늘어났어요? 3자리 시대로 늘어났죠? 지금 프랑스의 100세 인구가 제일 많아요. 프랑스가 10만 명당 36명이에요. 100세 인구가 10만 명당.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보고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국민 소득하고 잘 사는 나라가 이제 장수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쿠바이죠, 쿠바. 쿠바요. 미국 옆에 쿠바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10만 명당 36명인데 쿠바가 10만 명당 35명인 거라. 미국보다 높아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가? 왜냐면 옛날에 쿠바가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 많이 죽거든요. 쿠바 음식들도 보면 기름진 것도 많고 튀긴 게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요즘 최근 보고에 의하면 10만 명당 35명인 거야. 좀 있으면 프랑스하고 삐까삐까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연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쿠바가 근데 카스트로 공산정 얼마 전에 죽었죠. 그 사람 들었으면서 미국에 개심대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약품도 공급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약품도 이제 잘 못 받고 이제 사람들 다 빨리 이제 고혈압 오고 심장병 오면 먹을 약도 없네. 어떻게 된 해갖고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의사를 많이 양성하면서 이제는 예방의학 쪽으로 우리가 그래서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자 했는데 우리나라는 김치나 된장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이제 없어갖고 그냥 그것밖에 먹을 게 없어갖고 먹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엄청난 장수식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김치도 막 김치 많이 뭔가 싸서 안 걸린다 이래가지고 막 일본에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죠. 근데 쿠바도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잘 먹는 음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사탕수수에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 그때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나라 사람 일을 많이 했는데 사탕수수 농장 주인은 설탕을 많이 먹어 당뇨가 빨리 죽고 농장에서 일했던 일꾼들은 배고프니까 그냥 대를 씹어 먹어. 나 먹어보니까 안 달아요. 들쭉지근하니 그냥 시원하더라고. 저도 하와이 가서 먹어보니까. 근데 그걸 먹은 사람 장수했단 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사탕수수 대에 있는 5자. 그렇지. 바로 뭐라고요? 폴리코사놀. 예, 사탕수수 대에 있는 그 대에 옆에 붙어 있는 허연 왁스 성분 비슷하게 생긴. 근데 구조가 알코올 구조가 똑같다네. 근데 술은 아니고 그냥 알코올식 구조인데 이게 알코올식 왁스다 이렇게 얘기해. 알코올 구조의 왁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폴리코사놀인데. 이거를 그냥 오래 씹어 먹었던 사람들이 피가 깨끗하고 심장 뇌혈관 질환이 잘 안 오면서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폴리코사놀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생리활성 물질 1등급 최고 좋은 1등급을 받은 게 바로 그것도 어디 산만? 쿠바 산만. 네, 다른 날 뭐 하와이도 있고 사탕수수 많잖아요. 다른 더운 지역에. 근데 오로지 뭐만? 쿠바산만 생리활성 물질 1등급. 네.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쿠바산만 효과가 제일 좋다네. 쿠바 지금 쿠바의 사탕수수가 최고래요. 세계 최고의 질. 최고의 좋은 질이라고 하네. 그래서 이 쿠바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상지질 혈증.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지방이 피 속에 많은 사람들한테 썼더니 이게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바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사람들 처음에 쓰다가 가난하면서도 왜 막 이렇게 많이 막 지식이 없으니까 막 이상한 거 많이 먹어가지고 막 지질 있는 사람 아예 그냥 무상으로 그냥 저는 사탕수수 많이 남아도니까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거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걸 잘 먹는 법이 중요해요. 우리 이롬에 가장 특화된 가장 기술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롬에 가장 특화된 기술. 다른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의 좋은 기술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렇지. 배합 비율. 우리 회사의 가장 최고의 기술은요, 배합 비율. 다른 회사도 유기농 쓰고 다른 회사도 반려하긴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배합 비율. 네.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게. 뭐부터 이게 시작됩니까? 생식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생식, 유산균, 청류, 효소한, 전부 다. 근데 이 프리맥에도 최고의 이 배합 비율이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폴리코사놀 좋다 해가지고 홈쇼핑에서 폴리코사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폴리코사놀이 하는 역할이 이제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피 속에 있는 지방을 뭐 해준다? 녹여버려요. 그냥 이게 왁스가 녹이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지방은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이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중요한데 이 혈관은요. 두꺼운 혈관, 얇은 혈관, 큰 혈관, 작은 혈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꺼운 혈관은 뭐냐면요. 동맥이 두껍겠어요? 정맥이 두껍겠어요? 동맥이 두꺼운데 이 두꺼운 혈관이 내피, 중피, 외피로 세 겹으로 돼 있거든. 세 겹으로. 내, 중, 외 세 겹으로 돼 있는데 근데 간혹 보면 우리 왜 이번 실핏줄 그게 말초가 아닌데도 보면 다리 끝에 실핏줄이 나 있죠. 이런데 실핏줄이 왜 나 있어요? 제대로 된 혈관으로 피가 잘 통과 못하니까 다른 혈관을 만들어서 가는데 그 실핏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임시혈관이라고 그러죠. 신생혈관, 임시혈관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한 겹으로 돼 있어요. 암세포가 암이 증식할 때 바로 저 임시혈관을 만들어서 증식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혈관이든 이 혈관이 안에 폴리코사놀이 돌아다니는 피를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해줘. 피를 완전 디톡스를 해줘.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피가 왜 원활하게 못 다니? 혈관 내벽에 뭔가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거를 아니 더 그간 말로 그렇죠. 피떡. 다른 말로 하면 혈전이 혈전 피떡 피 혈자 떡전자에서 피떡이 이렇게 뭐가 혈관벽에 달아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이 있어요. 사실은 40대 지난 사람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이 폴리코사놀은 여기에 다니고 있는 이 피의 문제는 해결을 해줘. 폴리코사놀이. 근데 이 붙어있는 이건 어쩔 거냐고.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배합 비율로 써서 뭘 썼냐? 국내 최초, 대한민국의 최초로 나또 자임즈. 나또와 엔자임을 섞은 거예요. 나또자임즈. 나또 플러스 엔자임이 나또자임즈예요. 그 뭐예요? 나또 우리 일본 산 나또 아시오 지일제 하는 거 그 플러스 뭐 엔자임 효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또자임즈를 넣음으로 인해서 뭘 녹여준다? 혈전을 용해시켜줘요. 쉽게 말해 피떡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롬 제품 중에서 가장 명현 현상이 심했던 게 바로 이 프리맥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프리맥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알고는 서서히 올리게 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좋다고 처음부터 막 엄청 심각한 사람들 하루 6개씩 드세요 하면서 막 아침 먹고 2개, 점심 먹고 2개, 저녁에 주무 시간에 2개 이렇게 하루 6개씩 먹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져. 근데 좋아지는 과정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여기가 깨질 듯이 아프다가요. 또 오늘은 또 여기가 깨질 듯이 아프다가요. 막 여기 막 뭐가 지나가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먹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왜 그랬지 알고 봤더니 제가 좀 무식하게 많이 처음부터 많이 먹게 했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아지게 하려고. 근데 이 브리맥은요. 호전반응이 강하고 혈전 용해 이 엄청 세요. 지금 이 나또자임즈 여러분 옛날에 나토키나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지금 3배 5배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센 게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피떡을 녹이고 이러면요. 이 피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막 어지러워요. 막 안에서 막 녹고 있으니까 막 어지럽고 막 어지러질하고 막 어떤 사람은 아예 누가 일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바로 눕지를 못해요. 심장 주변에 동맥을 청소를 하니까 막 이게 막 팍팍팍팍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뭐라더라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 심장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롬한 경력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하겠냐면 처음에 하나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리시라. 그래서 올리시고 완전 좋아질 때까지 꾸준히 드시다가 나중에 또 서서히 내리시라. 그럼 서서히 올리는 동안에 병원약은 서서히 줄이시라. 그렇게 해서 이걸 밸런스를요 점점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막 좋다고 막 6개씩 먹었다가는 막 몸에서 막 완전히 테러가 일어나요. 와 좋은 줄 아는데 막 엄청 고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나토자임즈 그러니까 보세요. 폴리코사놀이 뭘 해줘요? 혈액을 완전히 청소를 해주죠. 안에 돌아다니는 모든 지방과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녹여버리고 막 중성지방 HDL 올리고 LDL 낮추고 중성지방 없애고 막 이게 다 누가 하는 역할이냐? 폴리코사놀 하는 역할. 근데 그 좋은 피가 다니는 길을 좋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토자임즈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논두렁 밭두렁 이상한데 막 돌짝밭 다니다 보면 포르쉐나 막 되게 비싼 페라리 같이 그리 좋은 차도 나중에 되게 고물차 되죠, 그렇죠? 아무리 피가 좋아도 혈관이 막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예, 뭐 소용이 없어. 그래서 혈액을 하고 이건 뭐 한다? 혈관을 길도 도로도 피가 다니는 도로도 깨끗하게 청소해줘. 근데 그 도로가 질이 좋아야 돼. 그래서 그 혈관을 탱탱하게 해주면서 혈관이 다시 활성산소의 공격을 안 받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항산화 콤플렉스예요. 항산화 콤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1번, 2번, 3번. 항산화제가 들어가. 항산화제라는 건 뭐냐면 혈관이 늙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혈관이 왜 늙는데요? 혈관이 늙는 이유는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버리면 혈관이 늙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새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에 묻어있는 수도관이 뭐? 완전히 녹슬은 관이면 그 물은 뭐예요? 아무리 집은 새 집이라도 물에 녹수물 나오잖아요. 녹물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을 청소를 하고 다시 그 관에 녹이 안 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바로 항산화제 컴플렉스입니다. 콤플렉스란 건 여러 가지 섞었다는 뜻이죠. 그죠? 뭐를 섞었을까? 자, 포도씨
옛날에 어른들이 포도씨 씹어 먹으라 했죠. 꼭꼭. 근데 씹어 먹다 이빨 빠지고 이러서 이빨이 막 불라지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 그래서 포도씨에서 유효 성분만을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 포도씨에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에 이런 어떤 그런 공격을 막아준 성분을 추출했어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줄여서 빌베리. 블루베리도 추출했어요. 또 녹차의 카테친, 녹차에서도 추출했어요. 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너무 좋은 거죠. 인간의 수면과 연결되는 게 코엔자임 Q10. 이 코엔자임 Q10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이거 안 늙게 해주는 거예요. 코엔자임 Q10. 이게 우리 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들어있고 또 다른 제품에도 막 들어있던데 어쨌든 이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P. 비타민 P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타민이지만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줘.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 P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항산화 콤플렉스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오메가3는 누구나 잘 아는 혈행 개선. 오메가.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프리맥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지혈증 약 드시고 있는 그런 분들 있죠.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이거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면은 이 몸 안에 생성이 안 돼. 코엔자임 Q10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 때문에 내 수명을 결정하는 코엔자임 Q10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당장의 병은 예방하는 질병은 치료하려고 하는데 심틈 없어진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다? 내 몸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폴리코사놀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쿠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 실험, 뭐 동물 실험, 뭐 그다음에 또 있더라고 폐경 여성, 그다음에 반건강인 실험. 그러니까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지금 병이 오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이런 사람 대상으로 또 검사 또 실험해보고 노인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또 이 폴리코사놀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엄청 했는데 하나같이 뭐가 나오느냐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고 중성지방은 낮춘다. 이게 딱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그렇죠?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또 좋다고 나왔냐면 이 폴리코사놀이 2형 당뇨병 환자 있죠. 2형 당뇨병 후천성 2형 당뇨병 환자하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슐린이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한테도 되게 좋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간은 핏덩어리고 간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디톡스하고 영양 뭐 다 만드는 호르몬 생성 이런 걸 다 효소 만들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피가 나쁘면 간 기능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피를 좋게 하니까 간 기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혈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약 먹고 있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심장병 계통의 그 약이 거의 다 스타틴 계열이에요. 신약이.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고 뭐 이러면은 다 병원에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주는데 그 약 이름이 뭐 로바스타딘, 프라바스타틴, 신바스타딘은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병원에서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런 약을 먹다가 중간에 끊으니까 다시 확 다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요. 프리맥 먹는다고 이 약을 바로 하루아침에 탁 끊어버리면은 큰 일이 납니다. 서서히 줄여야지 갑자기 먹던 약을 완전 끊어버리고 바로 뭐 프리맥 먹겠다 이러면 안 돼요. 프리맥을 서서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늘려가면서 그 약을 서서히 끊어가는 거고 어떻게 서서히 끊어가는데 뭐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나 혹은 오래 먹었던 사람은 저는 석 달 단위로 줄이라고 합니다. 석 달에 한 번 4분의 1을 떼내라. 그 다음에 또 석 달 지나면은 2분의 1을 떼내라. 또 석 달, 그 다음에 석 달 지나면은 4분의 3을 떼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 1년, 약을 오래 먹었던 사람들은요, 1년 단위로 3개월씩 자기가 달력에다 동그라미 딱 치놓고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한 달 단위로 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사람의 그게 뭐냐면요. 부작용이 있는데 아시죠? 신약은 다 부작용이 있는 거. 왜냐하면 근육통이 와. 근육이 막 통증이 오고 또 하나는 당뇨가 오기 쉽고 간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많더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함을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타틴 계열의 약은요, 코엔자임 큐텐을 합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코엔자임 큐텐이 아예 생성이 잘 안 되도록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화학적인 그 약은 좀 우리가 계속 오래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방적으로 힘들어서 지금 잠깐 몰라도 계속 장복하는 것은 어떤 약이든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이 40대 초반인데도 막 갑상선약 먹는 사람도 있고 혈압약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약을 시작하니까 아주 사람들은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온 병을, 그 오랜 세월 걸린 병을 단방에 약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 이런 걸 고쳐가지고 그걸 점점 지금 당장 약은 먹더라도 그걸 점점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바꾸고 뭐만 하는 거예요? 당장의 심틈만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 약을 그러니까 단순한 근데 그 약이 계속 먹을 때에 내 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근육통이나 피로감이나 코엔자임 큐텐이 합성이 안 된다든지 당뇨나 간 기능이 손상되는 이런 간이 손상되면 또 뭐도 손상돼요? 신장도 손상되잖아요. 콩팥. 그러니까 약 오래 드신 분들이 보면 콩팥이 안 좋아. 근데 선천적으로 콩팥이 안 좋게 타고난 사람들은 또 뭐도 하더라? 신장 투숙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식을 오랫동안 먹었더니 간이 손상됐더라, 신장이 나빠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으면 저부터 안 먹어요 생식을. 왜? 우리 사장님이 간이 안 좋아서 제가 생식을 시작했는데 갈수록 간 좋아지기만 좋아지지. 그러니까 약과 자연식품, 인간이 만들어낸 합성 성분과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자연 성분과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싶고 사람은 어때요? 돈을 벌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말 하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래 장복하는 약을 먹는 환자가 많을수록 어때요? 좋지? 본인들이야. 근데 진짜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 황 박사님 비롯한 진짜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무 장기간 약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예방 혹은 개선. 예방과 개선은 확연히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뇌심혈관 예방과 개선에 예방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효모, 칼슘, 유산균 정말 심혈관 예방 질환 예방에는 효모, 칼슘, 유산균은 그냥 평소에 그냥 병 없을 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당장 내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는 게 아니고 당장은 아니지만 뭔가 내가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뭘 더해라? 프리맥을 더해서 잠자기. 저 같은 경우에도 혈액에 문제가 없는, 지금 혈압이 있다거나 HDL, LDL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의 문제점은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혈관이 너무 약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꽂잖아요. 정맥주사 이렇게 꽂으면요. 터져가지고 여기 꽂다가 안 되면 여기 꽂다가 안 되면 여기 꽂다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주사 맞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옛날에 전 병원 너무 자주 다녀갖고. 근데 프리맥을 오래 먹고 아들을 이제 낳기 위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애가 너무 커서. 그때 애 가지기 전에 제가 난소에 혹 있는 걸 알고 그때 생식을 하루에 2번씩 먹으면서 프리맥을 하루에 6개씩 먹어버렸어요. 제가 혈액에 문제가 없는데도 6개씩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난소에 혹이 왜 생겼을까 막 혼자 생각하니까 나는 늘 손발이 찼고 손발 항상 찼거든요. 저는요. 손발이 차갖고 혈액순환 항상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나는 혈액순환 잘 안 되고 혈관이 약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성의 제일 끝기관인 이 난소까지 혈액순환 잘 안 되니까 흘러갈 때 노폐물이 나오지 못해서 채여서 혹이 됐나 보다. 저 혼자 이제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맥 6개 먹었는데 생식 2번 먹고 프리맥 6개, 칼슘, 효모, 유산균 딱 이대로 먹었는데 3개월 만에 없어져 버려서 5cm짜리가.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5cm 넘어가면은 수술합시다 이랬거든 저보고요. 그랬는데 1개월 지나서 가니까 그대로네. 2개월 지나니까 2.5cm네. 3개월 지나가니까 없네. 이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야. 자기가 수술 안 해서 수술 비용은 자기가 벌지 못했지만 그분은 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리맥이 그렇게 좋은 줄 지금도 알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지금은요 한 번에 딱 꽂으면 바로 나와요.
옛날에 그런 뭐 트지고 뭐 도망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혈관 튼튼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할 때 해보면 제가 아프진 않은데 왜 해겠어요? 종합검진할 때, 피 뽑을 때. 지난번에도 사랑의 클리닉 서울에 사랑의 클리닉 가가지고 피 뽑는데 바로 한 번에 쫙 바로 뽑더라고. 피도 잘 나와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빈혈 때문에 제가 힘들고 혈관 잘 안 나오고 이랬던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가족력이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가 둘 다 심장이 안 좋거든요. 그 아버지는 당뇨, 혈압, 어머니도 혈압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결국에 나중에는 뇌출혈로 아버지 돌아가셨다요. 그리고 어머니도 협심증에 부정맥 협심증 다 있었어요. 지금은 저게 너무나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때는 60도 안 됐는데 벌써 막 심장 벌렁거리고 막 병원 가면 아줌마 길 가다 쓰러지면 죽소 이런 소리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심장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근데 프리맥을 처음에 먹었을 때에 이렇게 퍽 뛰는 걸 느꼈어요. 프리맥 처음에 먹으니까 저도 심장이 갑자기 막 이렇게 박동이 막 심해지다가 가라앉다가 심해지다가 가라앉다가 약간 부정맥기가 오더라니까 그게 명현 반응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싹 없어지면서 혈액순환 너무 좋아지고 손발 따뜻해지고 그런 게 없어지고 실제로 딱 사람이 뭐 이렇게 딱 막히잖아요. 막히거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중풍이 왔거나 사람이 이렇게 마비가 왔을 때 병원에 빨리 가면은요, 병원에서 혈전용해제라는 주사를 놓는데 그 혈전용해제 이름이 거의 유로키나제입니다. 유로키나제. 근데 이 유로키나제는 아주 비싸요. 몇십만 원 해요. 한 번 딱 놨는데. 근데 이거는 평소에는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아닙니다. 어떤 때만 맞아야 되냐면 딱 막혀가지고 쓰러졌을 때.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그래서 그 딱 막혀 쓰러졌을 때에 몇 시간 안에 딱 이거 맞으면은요, 그게 혈전이 용해되면 사람이 소생을 해요. 그래서 그 주사가 비싸요. 아주 몇십만 원 해요. 그 옛날에 십몇 년 전에 20만 원 한대 했으니까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유로키나제 강력한 혈전 용해 효과가 화학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맞아버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혈전 용해한다 해가지고 혈관벽 뚫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너무 그런 거 맞으면 안 돼서 평소에는 그것도 경구용이나 막 먹는 거라든지 평소 주사는 금지하고 있어요. 의학법으로. 근데 프리맥 3일치가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들어가가 더 강력해진 것 같아. 처음에 프리맥 나왔을 때 막 연구원들이 막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데 프리맥 3일치의 혈전용에 물론 이거는 천년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뭐 뚫고 그런 게 없어요. 천년은 딱 그게 맞춰갖고 하자는데 프리맥 3일치가 낙토키나제 한 번 주사할 때 혈전용해 하는 그 능력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크다는 거예요. 유로키나제는 화학적인 주사액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3일치를 먹었을 때에 그 혈전용의 속도가 같다는 거는 뭐냐면 그리고 이거는 예방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경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저는 감사한데 이거를 지금 나는 혈압약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 그냥 예방적이지만 좀 뭔가 약간 안 좋아서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이 있어야지만 100세 시대에 중풍 안 오고 치매 안 오고 뇌졸중 안 오고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100세 시대에도 누워서 남손 의지하면서 대소변 받아내면 100세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몸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고속도로인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명만 연장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의 질이 좋은 게 문제인데 삶의 질은요 인간의 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요 혈관 나이가 나와요.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면 혈관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훨씬 늙었다 이런 사람은요 빨리 먹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프리맥을 그런 사람 그냥 언제 먹으면 돼요? 취침 전에 2알만 먹으면 돼. 처음에 1알로 시작했다가 취침 전에 처음에 1알에서 뭘로 늘려라? 2알로 늘려. 근데 나는 지금 혈압약도 먹고 있고 심장에 좀 문제가 있고 안 좋다 이런 분은요. 저는 1알에서 2알, 2알에서 3알, 3알에서 4알까지 권합니다. 한국 갔더니 어떤 분이 남편이 중풍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루에 8알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이 막 남편을 엄청나게 먹여버리는데 내가 아주 병원약 안 먹고 그냥 처음부터 그 얘기 듣자마자 막 8알씩 먹였는데 어지럽다 한대요. 안 그래도 남편이니까 와 엄청 어지럽겠다 했더니 안 그래도 너무 어지러워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2알 근데 너무 심한 사람 6알까지도 이제 서서히 늘리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서 혈전 용해제를 줘요.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약 이거 같이 먹어버리면 혈전이 너무 많이 돼갖고 피가 묽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병원 약을 그대로 먹으면서 이거는 작게 시작해서
병원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서서히 올리는 그 일을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용 대상자 첫 번째 콜레스테롤 높고 중성지방 높고 혈압 있고 당뇨 환자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 왜 당뇨 환자가 먹어야 되죠? 당뇨 환자들은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피가 말초혈관 끝까지 안 가가지고 여기에 상처나면 썩어버리잖아요. 피가 괴사증, 족부 괴사증, 말초 이쪽에 신경 괴사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빨리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당뇨 환자들의 피는 달기 때문에 안에 혈관벽을 헐어버리게 해. 그래서 얘를 먹어서 혈관을 뭐 어떻게 해야 돼? 탄력 있게 고무줄을 늘어나서 바로 탁 돌아가듯이 탄력 있게 만들어지게. 당뇨 합병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리맥을 당뇨 환자들은 먹이. 당뇨 환자 필수가 생식, 프리맥, 효모는 무슨 수가 있어도 먹여야 되는 게 당뇨 환자들이고 그 다음에 유산균, 척류효소환을 그 다음 밭으로 줘야 되고 이게 딱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요, 생식, 프리맥, 효모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드셔야지만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칼리 이온수는 기본이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폐경이 왔거나 폐경이 올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메노파스죠. 갱년기. 폐경이 오기 전이나 폐경이 와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폐경 오면요 올라가는 게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조절하다가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 올라가거든요. 그런 여성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저처럼 유전적으로 순환기계가 안 좋은 사람. 저는 유전적으로 순환계가 안 좋은 사람. 저는 그래서 이롬에 너무 감사합니다. 유전적으로 이 순환계가 안 좋은 저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사람. 기름진 음식 좋아해가지고 혈관에 기름이 둥둥 떠다닐 때에 누가 가서 그걸 녹여져 버려요? 폴리코사놀이 가서 녹여져 버리니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녁을 기름진을 먹었다. 그럼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척류효소환과 유산균을 먹고 난 다음에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프리맥을 2알을 딱 먹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 말초, 모세혈관 이런 데 혈액순환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혈액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먹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임신수유부 왜냐 임신수유부는요 콜레스테롤이 그때는 필요해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임신했을 때 살이 찌고 막 이래가지고 애 낳고 난 다음에 병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애 낳자마자 바로 먹기 시작해야 돼. 너무 애 낳을 때 저처럼 막 살이 막 엄청 찌가지고 막 200파운드 나가고 막 저처럼 이랬던 사람들은요 그거 유지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밖으로만 살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혈관에 엄청난 문제,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프리맥을 저 애 낳고 정말 열심히 먹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청소년들은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성장기에. 그래서 성장기 청소년들하고 임신수유부는 주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약 드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정량을 드시지 마시고 그 약을 하고 따로 떼서 먹되 어떻게 한다? 서서히 늘리고 서서히 줄이고 이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바로 약을 절대 끊지 말게 하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 서서히 끊게 하시고 서서히 늘게 하시고 먹은 지 짧은 분은 석 달에서 5달 안에 끊게 하시고 그걸 오래 드셨던 분들이 있어요. 5년 이상 오래 드셨던 분들은요 1년을 딱 생각하고 서서히 끊게 해야 됩니다. 너무 막 하루아침에 막 끊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끊으면 큰일 나죠. 생식하고 프리맥, 효모 이런 거 먹으면서 끊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안 먹고 제가 아시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저하고 되게 콜로라도에 지냈던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떤 확신이 있으셨겠지만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없이 그냥 난 운동해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방, 개선 이거 기억하셔서 그 누구도 예방을 못해서 좀 나빠지는 게 없도록 우리가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약을 안 끊고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을 안 끊고요. 약도 먹고. 아까 제가 약의 부작용 오래 드시면 약의 부작용이 있다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서 약이랑 같이 먹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좋아지면 약을 말라 먹겠어요. 먹으면서 좋아졌잖아요. 정상이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약을 끊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약을. 좋아졌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정상이다 할 때는 약을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 단위로나,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은 3개월 단위로, 오래 안 된 사람은 한 달 단위로 4분의 1씩 떼서 먹어요. 4분의 1씩 떼면서 먹으라. 처음부터 약을 줄이시면 안 돼요. 네, 처음에는 같이 먹다가, 그러니까 내 말이 처음에는 같이 먹으라 말이야. 처음에는 같이 먹다가 서서히 줄이라고. 네. 처음에는 같이 먹다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식품하고 약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건강식품은 그게 몸에 적응하는데 음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해요, 순해. 건강식품 굉장히 순해. 몸을 잘 달래가면서 항상성이라 호모스테이시스, 항상성을 이렇게 발현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항상성이 뭐예요? 안 좋은 걸 좋게 만들고 농도가 진한 걸 이렇게 만들고 이런 모든 몸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항상성인데 보통 병이 있는 사람 그게 다 깨져 있거든요. 사실은 콜레스테롤도 소장에서 조절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조절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통해서 몸의 밸런스를 쫙쫙 쉽게 말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약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혈압이고 뭐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같이 먹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냐고. 원래 약 먹어서 정상이면 프리미엄 먹어서도 이제 정상이죠. 그 정상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지나서부터 한 3개월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이제 딱딱 줄이시고. 거죠. 예. 그 왜 약을 줄여? 그 싸고 편한데 왜 약을 줄여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부작용이 있으면서 그 약이 언제까지 드러난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해야 늘려야 되고 나는 부작용이 시달려야 되고 근육통이나 피로하고 간 기능 손상되고 당뇨골 위험이 있고 프리맥 오래 먹어가지고 그런 거 올리면 하나도 없고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몸의 우리 장기나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서서히 줄이고. 그래서 프리맥이 하는 역할은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요. 근본적인. 병원에 주는 약은 그냥 그거 하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장기 하나, 혈관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예. 그리고 뭐 장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장을 막 잘라내더라고. 다시 만들어져요, 그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마음대로 뭐 나는 병원 가기가 무서운 게 가면은 무조건 수술해서 팍 잘라내고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 5번 수술했다. 5번인가 6번째 하더라고. 제가 5번 했다는 사람 6번째 하는데 완전히 너무 비참한 것 같아. 나는 그런 거는 진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내 몸이 이미 또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근데 하다못해 쌍꺼풀 수술이라도 있잖아요. 내 몸 면역이 안 좋으면요. 하고 난데 몸 안 좋습니다. 진짜. 하고 난데 뭔가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가 피곤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좋은 걸 많이 좋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잘 우리가 생각을 지혜롭게 그냥 그거 하나 하고 딱 끝나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킬리 참. 예, 감사합니다.